뻔한 톡송. 오, 재밌다. 재미있는.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다반사. 있잖아, 그랬대. 정말 그랬다고.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네, 한 주간 바쁘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재밌게들 사셨나요? 네. 사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내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도 좀 하고 칭찬도 좀 하고 잘한다. 감사합니다. 칭찬도 좀 하고 발음이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마우면 고맙다, 고마워. 미안하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지는 않다. 냉정하죠. 나와 주님 관계를 비춰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이 서툴다고나 할까요? 아시죠 주님?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해라. 네, 글귀를 읽으면서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네, 우리 모두 평소에 다 잘하면서 뻔뻔한 톡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듣고 올게요. 두 군 반, 세 군 반. 네.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주양한 내 가슴이 멈추지 않네. 나의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 삶을 자유케 하시네. 내 심장의 노래 오직 주 위에 나 춤추리 오직 주 위에 외치리 오직 주 위에 난 살아가리.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주 향한 내 가슴이 멈추지 않네. 나의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 삶을 자유케 하시네. 심장의 노래 오직 주 위에 나 춤추리 오직 주 위에 외치리 오직 주 위에 나 살아가리 오직 주 위에 나 춤추리 오직 주 위에 외치리 오직 주 위에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상담화사. 네, 자, 저부터 소개할까요? 신림동의 천천히 말을. 신림동의 기타 치는 윤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의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명밖에 없죠. 3명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단체가네요. 최은이에요. 성인이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수성인입니다. 한 명은 그 뭐죠? 요양 중이고요. 네, 요양 중이고요. 한 명은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직 못 깨어났어요. 네, 못 한숨을 자는 것 일어났죠. 같아요. 참고로 이거 녹음 방송이잖아요. 녹화 방송인데 지금 낮입니다. 예, 새벽기도 와서 낮잠. 예, 아직도 못 일어났어요. 네, 기절해 있어서 왜 새벽기도를 하는지. 40일이래 40일.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 비몽사몽 일어나고 막 반주하고 막 이래. 몸좀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셨는데 그게 있더라고. 인터뷰 중에 어떻게 하다가 사모님과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했는데 만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대요. 만나기로. 만나기로.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사모님 기도 막 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사모님이 계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아, 새벽기도를 나가야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전 안 나가보세요. 했는데. 근데 40일이라는 게 아무리 의미가 돌아봐도 나는 권사님밖에 안 보이던데. 그쵸. 있을 거야. 40일이 의미가 있나요? 40일? 40일. 40일 뭐 예수님 기도하신 거. 네. 40일. 그거 맞춰서 40일 40일 금식. 하는 건가요? 예. 호렙산.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어떤 분들은 40일을 꼭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해야 되냐,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금식이죠. 네네, 금식. 네. 예. 근데 40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완전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42? 매 맞을 때도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 맞고 그러죠.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모르겠네요. 태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울 사도도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 뭐 이거 본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제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왜 새벽 예배를 하는지. 맡은 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특별히 목표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여행을 다녀온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구나. 네. 여행 다녀오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40일. 네. 그렇군요. 아니 목적이 일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멋집니다. 네. 뭐 하나 줘야겠네. 뭘 줘? 나도 줘. 오늘의 일상 담아서 일단 1부 한번 해볼까요? 말이 해보세요. 계속 꼬이는데 천천히 해요. 천천히. 저희끼리 재밌는 건 아니죠? 네, 해볼게요. 일단은 사연부터 만나보고 코멘트를 좀 달아볼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사연을 각색 있게 배역을 들여서 한번 꾸며볼 거예요. 근데 각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원래 배역을 이렇게 쫙 준비했는데 안 안 와버려가지고 이 셋이서 1인 2역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잘해볼게요. 네, 1인 2역을 좀 해주시고 좀 목소리 연기. 근데 요 사연은 제가 받은 사연에 조금 MSG가 첨부됐다는 거를 맛있겠다. 조금 알아두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안 해. 왜? MSG. MSG 안 해? 매일 먹잖아요. 그렇지. 좋은 건데. 이거 할 때 조금 뭔가 배경음악이 깔리죠. 네, 인도 음악 같아요. 네, 인도 음악.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뻔뻔한 토크송 여러분 반가워요. 울산에 사는 뻔뻔한 가족 안서광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이었답니다. 외출을 다녀온 아내가 주었다며 까만색의 USB 메모리를 주었어요. 어머 여보, 내가 장보고 긁었는데 글쎄 반짝이는 게 눈앞에 있는 거야. 반지인 줄 알고 냅다 주었는데 USB인 거 있지. 엄마 그거 놔줘. 나 가질래. 줘봐. 우와 놔줘. 스폰지밥이다. 물론 물건 가격이야 얼마 되지가 않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저로서는 잃어버린 사람에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도 회사원인 분이 흘린 것을 찾아 드린 적이 있고, 언젠가는 회사 동료가 흘린 것도 찾아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파일이었었죠. 하는 수 없이 안에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USB 주인님, 중요한 파일 흘리고 다니시면 어쩌시려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간호사? 간호과 학생 같은데 의학 용어가 잔뜩이네.
부산 여자대학교에 다니는 간호과 여학생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뒤져서 겨우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관물을 보관 중이니 연락을 주세요. 분실물. 분비물을 아니 분비물이래. 분실물을 보관 중이니 연락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답니다. 메모리 안에는 그동안의 과제물과 공부해온 한 학기의 파일이 가득 있었답니다. 메일을 보내도 말이 없고 공부한 문서 파일은 엄청 많은데 분명 레포트 자료에 연락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어딨냐. 아하 여기 있네. 15학번이구만. 문자를 하나 보내보자. 분실물 보관 중이니 연락 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누구세요? 절 아세요? 요즘 스팸이 워낙 난무하다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사진을 찍어 보냈답니다. 야 이거 직접 보여줘야 되나? 일단 착각. 내 폰이 그 사진이 또 죽이지. 이 물건 이 물건 맞죠? 그거 제 거예요. 어디서 나셨지? 제가 주인 맞아요. 사실 그때까지도 그것을 분실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병영이 집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울주에 사는데 언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지금은 근무 중이고 퇴근이 4시인데 폴리텍 대학 앞에서 내리거든요. 너무 느리네 문자가. 그럼 그 시간에 기다릴게요. 통근버스에서 내리자 학교 앞 교문에 두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네, USB 메모리 때문에요. 제 아내가 주어서 찾아드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 백업은 받아두셨나요? 아니요. 다음부터 꼭 백업을 꼭 해두시길 바래요. 혹 고장이나 분실이 되면 모두 잊어버리니까요. 저도 예전에 주저리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도 못 전했네. 아이고. 띠링. USB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때다. 아쉽지만 문자로나마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빨리 들리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연을 만나봤어요. 재밌네요. 각색해서 재밌나요? 네. 각색해서 해봤는데 이게 배역이 좀 더 많으면 제가 좀 더 MSG를 더 넣을까 하다가 이게 조금 바꿔봤는데 효과 조금 넣고 연기해봤는데 사연이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써주셨어요. 네, 대사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좀 만들기가 좀 편했고 이 사연처럼 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낭패 본 건 아니지만 좀 낭패 봤다거나 도와주려 했다가 좀 일이 커졌다 뭐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일명 그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줬는데 갑자기 이것도 해줘 막 저것도 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큰 거를 원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특별히 애들한테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아이들? 네, 아이들 전도사 할 때 유년부 아이들 막 이렇게 와 재밌게 놀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들이 와 해갖고 오뎅을 하나씩 사줬어요. 그랬더니 떡볶이는 왜 안 사주세요? 맞아. 그 떡볶이 그래 그리고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저기 햄버거 맛있겠어요. 햄버거도 사주세요. 그래갖고 그날 거의 월급을 다 털렸어요. 어떡해. 대박이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무슨 모임에 간식을 맨날 제가 이렇게 챙겨갔어요. 그리고 차도 제가 항상 운전하고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간식도 챙기고 했는데 한 번은 너무 바빠서 간식을 챙길 수가 없어갖고 그냥 차만 가지고 갔더니 오늘은 왜 간식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대뜸.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 돈을 줬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섬겨 버릇했더니 그분들은 섬김을 받아 버릇만 했더니 당연히 섬기는 게 당연. 그러니까 뭐 3개 맨날 주다가 한 번 1개 주면 왜 2개는 안 줘?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경우 또 있는데 이거 막 억울한 무슨 억울해. 하소연님네. 하소연. 하소연 시간이네 완전. 하소연 내가 아는 앤데. 계명대학교 그 음악과 교수님 이름 하소연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어떤 때였냐면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겠다. 왜냐하면 날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줬더니 다음부터 내가 피곤해갖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막 이랬더니 야 너 그만할 생각이야?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이렇게 얄미워. 와 이게 내가 해드려야 되는 거 플러스 알파 이상으로 해드리는데 그거에 이제 아쉬운. 그래서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아. 그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그런 관계십을 잘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사람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선을 좀 이제 잘 지켜야지. 뭔가 이제 의미 없이 계속 받아주거나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시 지쳐요. 되는 것 같아요. 예, 지쳐요, 당연시. 하는 사람이. 예, 저도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는 교회에서 반주하거나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조금 이게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약간 메인 반주자 피아노들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되게 조금 있는데 밴드들한테는 조금 되게 그냥 별로예요. 근데 우리는 묵묵하게 그냥 쭉 하잖아요. 쭉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돈을 받는다던가 페이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섬겨주던 거였는데 뭔가 우리가 못 가고 죄송해요 이날은 뭐 있어서 저희가 참석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해서 안 가면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되게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게 그래서 억울한 게 나도 이게 억울하네. 근데 또 생각하니까 이게 또 억울하네. 네 억울한 일이죠. 이게 되게 갑자기 이제 와갖고 아니 우리가 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지 마. 서운한 얘기를 하고 막 하면 네 그래서 좀 화가 났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보고 해야죠. 하나님만 아시게. 이게 그걸 흔히들 말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뭐라고 그러냐면 갑질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갑질이 사회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람 사는 데도 있는 교회에서도 있고 또는 집에서조차도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람 사는 게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면 본인이 안 하면 그 다음이 안 할 거고. 맞죠. 갑질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제 수련회 회의를 하다가 그게 나왔어요. 왜 우리는 항상 9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항상 10시 반에 출발을 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버스 대절을 해서 가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끌어들이는 사람이 을이고 가는 사람이 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간다 그래서 얘네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늦게 가도 당연히 날 기다리겠지. 왜냐면은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기다리는 거야. 늦어도 어쩔 수 없이 올 때까지 있자 뭐 이렇게 기다리니까 을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9시 출발입니다. 그럼 9시에 딱 출발해버려요. 그냥 늦게 온 분들은 알아서 오시게. 인원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회비를 걷었기 때문에 안 가면 네. 자기가 손해있잖아. 회비는 저희는 가서 그러니까 미리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미리 걷고 9시에 안 오면 출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출발해버려야 돼. 근데 되게 또 강팍한 느낌이 드는 게 USB 찾아드리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 아시냐 누구냐 막 그런 느낌을 받으면 솔직히 저 같으면 됐다고 USB 내가 포맷하고 내가 쓴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석광 씨 되게 천사표세요. 이 누구세요라고 왔지만 이 사이에 아마 되게 사이에도 많은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누구세요라고 쓰셨.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많이 아직도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여기 한번 낚여가지고 우리 대화 낚여가지고 파밍 조심하세요. 여러분 문자 오셨을 때 아무거나 까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열어보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그게 왔었어요. 법원 문자가 와가지고 보고 열어보면 안 돼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옛날에 올렸던 업로드를 잘못해서 정보와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온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만약에 없었으면 그 문자를 받아도 뭐야 하고 그냥 지워버렸을 텐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문자를 받으니까 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중첩이네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지 만약에 아무 일도 없는데 법원 문자가 오면은 뭐야 이러고 지워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걸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페이지가 없으면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깔려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특별히 또 안드로이드 계열이 또 이렇게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그쵸. 참여해가지고 많이 개선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전문 용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깔리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또 A사에서 만든 그런 어떤 다른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자기 것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외부에서 예. 보내는 거는 잘못된 스크립트입니다. 딱 아예 이렇게, 깔리지도 예, 않는. 아예 깔리지도 않는. 예. 그래서 많이 또 A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정성 때문에. 또 안드로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것들을 또 저는 이렇게, 애국심에서. 예. 아, 정말이에요? 예. 저는 싸서요. 예전에 S사와 A사가 싸움이 한번 났었어요. 막 이렇게 법정에 가고 막 이래서 맞아요. 나는 안고 걸 쓰겠다 이러면서 OEM이잖아요. 그렇죠. 국산. 국산. 좋죠. 저는 싸서. 저는 이거 이제 뭐 잃어버린 거 찾은 얘기가 나와서 기억이 났는데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어떤 정말 조그만 남자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된 마음에 너 엄마 어디니든 잃어버렸대. 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되게 깐난해. 한 3살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도 얼마나 애가 탈까 싶어서 걔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 일하는 언니한테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방송을 좀 해달라. 엄마를 찾아달라. 그러고서 내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자기 일해야 되니까 애를 안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셔야죠. 내가 했더니 네 연락은 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저 언니가 불안하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제가 안을게요.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저 품에 꼭 안기는 거예요.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요 밑으로 얘니까 얘 엄마 못 찾으면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잠시 후에 어떤 엄마가 정말 머리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딸들 데리고 정신없이 막 가는 거예요. 거기서 딸들 아들 하나네. 딱 저 엄마다. 제가 막 가가지고 아이 찾으시죠 이래갖고 아이를 찾아준 적이 있어요. 와. 그랬더니 바로 알아봤네. 근데 그 엄마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그쵸. 이게 자기 딸들 데려갔지 조그만 아들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이 간호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USB.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들 셋 안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가요. 내가, 간호사님도요? 간호사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버스에서도 굉장히 USB 많이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개를 이렇게 주웠었는데 별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세요? 확인해봤죠. 제가 쓰려고. 네, 포맷하려고 제가 리셋해가지고 네, 쓰려고. 근데 그거 보니까는 뭐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고 동영상 막 이상한 동영상에 그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 담겨져 거 있는 것도 USB 다 있고 무슨 프로파일 같은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인적 사항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한 6개 주웠나? 와우. 네, 지금까지. 대박이네요. 근데 용량이 뭐 1기가 뭐 250메가 막 쓸 작은 수가 것들이라 없네. 네, 쓸 수가 없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 주시거나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는데 돈은 빼더라도 돌려주세요. 맞아. 카드 재발급 받는 게 아주 힘들어요. 네, 신분증. 그렇죠. 예, 굉장히 저도 운전면허증 아직 재발급 중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이나 USB나 잃어버리신 것들 다 돌려주시고 우리는 주세요. 그리스도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잃어버렸다면은 잃어버린 걸 아셔야 됩니다. 간호사님처럼 모르시면 안 돼요. 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요. 그렇죠. 신앙도 챙기시고. 자, 노래 다시 하나 더 듣고 올까요? 네, 여그라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듣고 올게요.
뻔뻔한 토크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웹에서의 검색은 뻔뻔한 톡송으로 검색하시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뻔뻔한 톡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고 선곡표도 보시고 당첨자도 보시고 많은 공유도 해주시고 단 사연을 남기실 때는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엘라인에 대한 정보나 대화도 가지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손편지 보내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TV 8층 CTS 라디오 조이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흔들지 포털 마세요. 사이트에서 녹색 창, 빨간색 창, 파란색 창에 엘라인 밴드 또는 뻔뻔한 톡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동영상 이미지가 뜨니 클릭하셔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글도 사연도 쓰실 수 있고 당첨자를 올려드리니 반드시 방송을 들으시고 쪽지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하는가인데 아까 첫 번째. 저희가 소개했죠. 일상다반사 이야기 어떤 것이든지 좋고요. 두 번째. 네, 신청곡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소통 찬양에서 할 사연 있는 곡을 주시면 라이브로도 들려드립니다. 더불어 곧 광고에 나올 로고송. 네 번째. 내가 만든 로고송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사연 신청란에 실메가 첨부 파일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분량이 많다 싶으면 손가락이 안 메일로 보내시고 일곱 사연 번째. 내용을 메일 참고라고 알려주세요. 동영상도 더욱 환영. 환영합니다. 여덟 번째. 음성만으로 더욱 환영. 환영합니다. 네, 멋지게 만들어서 멋지게 안 만들어도 돼요.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저희 엘라인 무교 찬양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함께 하시죠. 네. 매주 목요일 7시 20분 자양동 건대 입구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원일교회입니다. Now open your now doorway. Recovery. Now open your now doorway. Recovery.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와 함께하는 에즈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헤어스타일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사연을 쓰고 유튜브 들어가 영상을 보는 보이는 라디오 우리의 사연 공유도 하고 나만의 사연 같이 나누는 뻔한 라디오 뻔뻔한 라디오. 네, 2부 소통 찬양 시간입니다. 네, 아담과 이브. 소통 찬양. 네, 말 그대로 이제 소통. 서로 이해를 하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밑줄 읽지 마세요. 오늘은 세대 간의 공감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지도 정답도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 해결 방안과 좀 고민을 나눠서 공감을 해보는 걸로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10대 고민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10대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고딩 K군입니다. 어머. 저는 요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친구들은 나름 놀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가져줄 때마다 걱정만 태산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공부에 시간이 많이 쏟아가도 가끔씩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걸리면 계속 게임만 하는 줄 아시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10대 사연이었어요. 역시 좀 10대들은 성적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성적.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나름 그래도 이렇게 살진 않았지만 겪어왔으니까 한 번은 밟아왔으니까 좀 각자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성적표를 고쳤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성적표를.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가져온 날 제일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긁고 받았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받았어요. 우편으로 보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요? 네, 학교에서 저도 우편으로 받았는데. 보내든지 뭐 이렇게 따로 부모님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톡으로 보내주나? 네, 아니 저는 받아서 성적표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하든지 고치든지 했었는데
뭐 여하튼 이제 공부랑 너무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예, 또 여근아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바이올린만 열심히 했어요. 바이올린. 네, 공부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붙잡아놓고 공부를 막 시키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적표 오는 날 꼭 이렇게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적표 받았냐? 이러시면서. 아니 근데 참 웃긴 게 공부 좀 마음 잡고 하려 그러면 꼭 먹을 것 갖다 줘. 우리 아기 공부하는구나 이러고 사과를 깎아줘. 그럼 사과가 옆에 있잖아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왜 먹을 게 옆에 있는데 먹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오늘 나 진짜 공부할래 했는데 너 공부 좀 해라. 맞아. 내가 싫어. 오늘 할라 그랬는데. 그래서 맞아. 그렇죠. 갑자기 안 하고. 그리고 그래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그 거실에서 TV를 그렇게 영화를 재밌는 걸 크게 틀어놓고 해요. 그러면 신경이 그쪽에 다 가 있어. 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공부해라라고 하기 전에 분위기가 잡힌다고 할까요? 분위기 잡혀도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걸리면 이제 계속 게임만 하신 줄 알고 혼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시간표를 나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이렇게 시간표를 오늘 정했어요. 나 오늘 몇 분 게임하고 그다음에 공부 이만큼 할 거예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이제 미리 이제 게임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계획표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타임 테이블을. 그런 다음에 게임하고 있는데 부모님 들어오셨어. 엄마 나 오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 끝나고 공부할 겁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딩들을 좀 만나보니까 플랜이 있어요. 플랜이 계획도 있어. 있고 한데 엄마가 알아. 공부도 하는 거하고 놀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부모님들은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만 봐. 네, 근데 과정 얘가 하고 왜냐면 결과로 과정이 나오니까. 근데 게임은 점점 늘어요. 레벨도 올라가고. 공부는 오르지가 않고 계속 그건 거야. 그러니까 맞아. 게임은 계속 오르고 성적은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가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플랜을 설명했는데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진짜 한 번은 정말 이렇게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막 공부를 했어요. 진짜 교과서를 딸딸 외워서 나름 정말 이번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나도 좀 좋은 성적을 받아보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교과서를 막 다 외웠는데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막 아는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신나서 막 풀었어요. 잘 모르겠는 거 하나 넘겨서 또 막 이렇게 풀고 했는데 채점을 하는데 앞 페이지에서 1개 틀렸고 잘했네. 뒷 페이지 갔더니 2개 틀렸고 잘했네. 세 번째 페이지 1개 틀렸고 하니까 70점이더라고요. 잘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10대들은 좀 이게 압박이 오나 봐요. 공부에서. 예, 그럼 오죠. 불안함. 저도 19살 때 그랬는데 수능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맞아.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았어 진짜. 왜냐면 선생님들도 대학만 가면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맞아.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10대 때는 아무래도 성적하고 좀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게임을 하면은 풀리는 게 좀 있나 봐요. 애들도. 그다음에 저희처럼 여러 명이 놀진 않으니까 목이 메이네. 그래서 울지 마. 뭐 할 말을 까먹었네. 아니 가끔 막 그 10대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꿈 되게 자주 꾸거든요. 시험지 받았는데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꿈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지나려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10대 그냥 막 놀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성적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공부보다는 성적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렇죠. 성적에 대해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성적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참 재밌게도 이 세상은 참 성적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 10대라면은 인생이 아직 시작이라는 거. 아직 인생 레이스는 기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쵸?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만 확실하다면 믿음 열심히 굳건히 가지시고 성적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0대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대.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7살이 된 취준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연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걸 평생 할 수 있는지 고등 땐 대학만 가면 된다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니 막막합니다. 취업도 힘든데 연애는 잘하고 갈 수 있을지도 너무 막연한가요? 답답하네요. 어려운 문제. 뭐 하세요? 시간 계산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 이게
10대에서 딱 20대 올라가니까 그죠? 딱 이거예요. 바로 바뀌네요. 네, 이게 저도 고민이. 얼마 전에 교회에서 그 멘토링 하는 거 참여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기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온 음대를 나온 학생을 제가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은 고민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고 평생 했던 게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바이올린이 아닌 거예요. 평생 해온 게 바이올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대학도 졸업을 했지 20살 말이 됐지 30살은 다가오지 굉장히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10대 때 자기의 그 진로를 잘 고민을 했어야 물어보질 되구나. 않았구나 본인한테. 그죠? 그런 거. 근데 진짜 대학 졸업했는데 이제는 막 인류대를 나왔는데 뭐 무슨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자기다 좀 그렇고 연주자로 나서기는 또 자기는 연주자는 싫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렇게 갈피를 조금 길이 잃어버린 듯한 그죠. 그렇구나. 취업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요즘에. 취업 어렵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분들도 돈을 쫓아가는 일을 하지 말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쫓아가세요 라는 근데 솔직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즐겁고 재미있으면 돈이 안 돼요. 게임이야. 즐겁고 재미있으면은 돈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프로 게이머들 게임하다가 돈 벌. 그걸 또 그게 연령대가 이제 쉽지 않은 20 조금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프로 게이머에서 은퇴해야 그렇죠. 은퇴가 또 빠른 것도 어렵고 그래서 취준생들한테 제가 만나봤을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저는 아니 취업이 뭐가 있는데 중소기업 맨날 일꾼 뽑는다 그러고 하는데 그냥 중소기업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TV의 PD 수첩에 이런 말이다. PD 이거 취업이 힘들다 대한민국이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자기가 갔대요. 중소기업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많이 일을 배워서 이제 가르칠만 하면은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가 있고 아니면은 회사 쪽에서 자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장사가 잘 돼서 얘를 월급을 적게 받아도 얘를 일시켜야지 해갖고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입사원들이 싸잖아요.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얘를 2명 쓰고 얘를 그냥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달라는 것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30대 중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엔 중소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낫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에 쫙 몰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요새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선생님 최고 직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옛날 90년대 때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픈 20대니까요. 버티시고 네. 역시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바라보면은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어떻게 근데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어요. 네.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대학교가 자기가 전공한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예. 계속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런데 찾아가셔서 대학교 때도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좀 더 내 삶의 전공 분야를 만들어야 될까 계속 찾아보시고 빨리 찾으시면 편입하는 거고 늦게 찾으시면 졸업하고 나서 찾는 거고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길을 걷는 거니까. 자 그럼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 볼게요. 30대 이야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싱글녀입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30대 들어서면서 결혼 문제가 너무 제 아킬레스건이네요. 특히 명절이 저에겐 최악입니다. 고향 날아가는 게 너무 겁도 나고 친구들은 결혼해서 첫애까지 있고 놀 친구들도 적어지고 연애는 하였다가 결혼까지도 못 가고 헤어지고 연애하면 결혼 당연할 줄 알았어요.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요. 조언이나 좀 소통해 주실 분 계세요? 결혼이 힘든 거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날 보면서 얘기해? 결혼 힘들어요. 결혼 힘들어요.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가 생기냐? 사랑의 열정보다는 이성적인 논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어떻게만 살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의 삶의 어떤 그
수준이 더 떨어질까라는 그런 고민들.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것까지 내려놓고 열정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다 내려놓고 일단 결혼해서 각자가 열심히 해갖고 한 가정을 만드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솔직히 이런 마음을 잘 안 가져요. 그리고 네.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갖더라고요. 이 남자나 여자를 보고 갔는데 얘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집안이 끼버리면은 맞아. 내가 얘는 정말 좋지만 얘 가정이나 이 시부모님과 이걸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난 자신이 없다 해서 내려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혼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 뒤에 있는 가정과 이 한 사람 뒤에 있는 이 가정이 만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다 모든 조건에 맞는다는 게. 그리고 사실 살아보면 사랑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네, 의리로 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남편을 만났을 때 그냥 뭐 물론 저희 남편이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감사하게. 근데 이 남편이 가진 이 조건들이 다 없을 때에도 이 남자랑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그런 사람 만났어요. 잘 만나서 감사한데 그런 조건들이 없을 때에도 이 남자랑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뭐 돈도 다 뭐 탕진했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직장과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속한 그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 가족들을 잘 섬기는 거. 그런 게 결혼인 것 같아요. 다르네요. 그래서 연애만 하고 결혼까지 못 가셨다는데 조금 자아를 내려놓는. 네. 아니 짝을 만나시겠죠. 그렇죠. 이분은 어떠세요? 호판다. 만나시겠죠. 네, 만나실 거를. 이것도 역시 응원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살아있으라고? 최현 씨의 살아계시라고 얼라이브 살아내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My Jesus is alive, alive forevermore. Alive, alive, alive forevermore. My Jesus is alive. Alive, alive, alive forevermore. My Jesus is alive, alive forevermore. Alive, alive, alive forevermore. My Jesus is alive.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My Jesus.
일상적인 이야기 또한 삶을 통해 알아본 고민 사연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 같아요. 10대, 20대, 30대 쭉쭉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그 라인과 세대에 입문하게 되면은 그 고민을 겪었던 선배들처럼 그 고민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써 배울 것은 누구나 지나가는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엘라인 식구들 또는 뻔뻔한 톡송 애청자님들도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이 고민을 겪고 이겨냈을 선배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이겠죠. 생각하면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겪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만 좀 의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의지하세요. 마지막 곡엔 마지막 곡엔 리셋의 이게 단어가 굽이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대호 씨 고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대였고요. 여그나였고요. 리셋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라인입니다.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톡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영사역자 리셋 최은 여그나의 앨범 내가 만든 미케이크에서 케이크 상품권, 에즈 A 에즈 헤어샵 마포점에서 헤어 시술권 그리고 영화 관람권,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서적 아가페 상하, 여행갑장로의 성경 수업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익투스 153,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미꾸루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서,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춘천 황토수풀 닭갈비에서 닭갈비를, 엄정희 박사님의 멘토링 서적 청춘을 디자인하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인생의 길 그 많고 많은 갈래길 넓고 편한 길도 지나고 좁고 험한 길도 걸으며 그러나 끝까지 멈춰설 수 없는 이 길 휘청휘청 내 발걸음 그날고 발에 상념들 다 버리지 못한 욕심들 발목을 잡는 두려움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길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삶의 채우리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해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삶의 채우리 십자가 복음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승리를 또 감사를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해
그 좁은 길, 그 어른 길을 따라 그 길 끝에 계시는 주의 품을 향해 눈물도 참고 고통도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